시간부터는 일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네, 일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일간은 나가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있는 공간인데 결국은 우리는 시주, 그 다음에 일주, 월주, 연주라고 하는 4개의 주 속에 천간지지가 더해져서 하나의 사주팔자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있는 공간이 바로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간은 결국 간목과 더불어서 이 개수까지 총 10개의 일간, 천간이 있어야 될 공간인데 일간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 놓이는 해당 공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해당 공간에 과연 간목만 놓일 것인가? 또는 을목도 있고 병화도 있고 또 정화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는 어느 쪽도 오행으로 보면 한쪽은 목이요, 한쪽은 화 이렇게 해서 수까지 놓이게 됩니다만 양의 목, 음의 목, 양의 화, 양의 수, 음의 수 이렇게 해서 10가지 중에 하나가 놓일 텐데 대체적으로 일간이 놓이는 양일간이라고 하는 이 특성들이 있어요. 물론 간목 하나를 보고선 오동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가을이 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간목 하나만 보고선 일간을 평가하기는 대단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우리가 양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중에서도 10개 중에서도 양이 놓이는 공간은 총 5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5개인데 음간이죠. 을, 정, 기, 신, 개 이 5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병무 경임 을정기 신계는 항상 여러분이 갑을 병정 무기경지 임계로 외우셔도 되지만 갑병무경이 을정기 신계를 양간 음간의 그 개념 차원에서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수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갑병무 경임의 양을 논다는 거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수인데도 해라고 태어났다 한다면 을정기 신계의 이렇게 음의 5개 공간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지난 시간에 그 상을 치르고 오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네. 오늘은 133페이지예요, 선생님. 책요? 책 드릴게요. 네. 133페이지고요. 일간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일간에는 이렇게 양간과 음간이 갑병무경임 을정기 신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지지가 일지가 천간에 무엇이 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자수가 놓이게 되면 갑병무경임자, 그 다음에 해수가 놓이면 을정기 신계의 해 이렇게 5개가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자기 일주를 대주실래요? 자기 일주. 네. 갑진. 네, 갑진이에요, 이분이. 갑진은 일단은 색깔로 보면 청색이죠. 그 다음에 동물로 보면 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청룡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청룡으로 태어나신 분이라
자기의 기세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집도 멋도 이렇게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일지의 진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목화토금수로다가 보니까 오행으로 보니까 5개인데, 간으로 보면 양간이죠. 자, 갑진이 있고 병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진이 있고 경진이 있고 임진이 있더라.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갑진, 내가 갑진이면은 갑진 하나만 돼 있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나와 같은 진의 동류가 몇 개예요? 총 5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지가 어떻게 정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의 일지에 함몰되지 마시고 5개를 동시에 목화토금수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지요. 내가 이렇게 극하잖아. 목국토했잖아요. 극하는 녀석이 있고,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하니까 내가 생해주는 것이 있죠. 토라고 한다면 토는 나랑 같은 동질이 있고, 또 토생금 하니까 나를 생해주는 게 있고, 또 토국수 하니까 나를 극하는 것. 5가지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명리학의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성에 보면 내가 극하는 것을 이거를 재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생하는 것을 식상, 그 다음에 나랑 같은 것을 비겁, 그 다음에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 나를 극해주는 것을 관성, 이래서 비식재관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앞으로는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일지가 정해지면 무조건 천간은 5개더라. 근데 이 사람이 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이 아니고 해수, 돼지를 낳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을정기, 신계일 거예요. 이 5개가. 근데 이분은 용을 낳기 때문에 갑병무 경임이 됐는데, 청룡에, 정룡에, 황룡에, 백룡에, 흑룡에 각각 용인데도 용의 특성이 엄연히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황룡이 가장 좋을 듯한데, 이렇게 임진년이 2012년이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흑룡의 해, 그래서 60년 만에 한 번 들어오고, 그리고 이때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흑룡이니까 대단히 발전할 거고 라고 뻥을 치는데, 기자들이 이 공부를 못한 결과가 그래요. 여러분, 용 중에서 어떤 용이 제일 좋아요? 가장 그래도 황룡이 좋지 않겠어요? 이 황룡이라든가 청룡 좋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임진 60년 만에 한 번 들어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60년 만에 한 번씩 안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이걸 띠라고 온다면 청룡에 띠든 정룡에 띠든 무슨 띠든 전부 다 60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죠? 왜 60년 한 번씩 들어오니까 우리가 60갑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60년 만에, 이번에 지나면 60년 만에 들어온다고 뻥을 치는데, 임진의 흑룡은 사실은 아주 이렇게 속으로 알 수 없는 시커먼 용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아름다운 용들이 아니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우리가 간목의 병무경임의 양간을 놓은 사람의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라고 하는 외향성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물론 이분이 이렇게 우리가 낫다라고 보자고요. 봤더니 여기가 경신이고 여기가 신이 있고 예기열쇠 그 유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금에 전부 다 더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강한 소나무 전나무처럼 강한 것도 힘을 못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대단히 유약하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목의 기운은 요런데
금의 기운은 이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당하는데 너무 강하게 당해. 부러지겠죠? 그럼 힘을 못 써요. 대단히 소극적이고 한마디로 몸을 사리는 형국인데, 갑진의 일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에 토를 놨는데, 흙을 놨는데, 어떤 흙이냐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습토를 놨어요. 그래서 쭉쭉 빵빵 잘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 화를 보는 해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직업에 이동이 생긴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간에 양일간을 놓은 사람은 관념적으로 특성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강하게 써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얘기인데도 우리가 할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집 그러잖아. 나의 집, 내 동생, 나의 엄마, 나의 와이프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와이프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음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주로 내향적인 어떠한 성품,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동조적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얘기들은 주로 무엇을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독립체 조직에서 어떤 독립체 조직에서 같은 직업을 놓더라도 유리할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 음일간의 사람들은 그냥 공동체 조직들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양일간을 놓은 사람들이 사업가 명식이라고 하고 한다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음일간을 놓은 사람들은 직장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죠. 근데 반드시 관념적으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시죠. 같은 목인데 어떤 사람이 을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을묘로 태어나고 여기 보니까 갑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자체가 벌써 강한 갑목과 똑같죠? 응?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양일간과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는 갑병목 경임 을정기 신계의 하나하나에 대한 그 특성을 관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일간이 어떻다? 양일간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양은 남자요, 음은 여자요, 남자는 그래서 하늘이요, 그 다음에 음은 여자요, 땅이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남자는 기적이에요, 여자는 물적이에요, 현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한다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남명은 기본적으로 양일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명은 기본적으로 음일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랬을 때 양의 조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양은 남이요 음은 여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양, 지, 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래서 우리가 유정지, 합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간을 놓은 사람들이 남자가 양간이고 여자가 음간이면 잘 만나요. 대체적으로요. 부부가 유정해요. 근데 여자가 양간이고 남자가 음간이면 음양의 순서의 전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부의 무늬, 껍데기는 갖고 있어도 쉽게 기가 소통이 잘 안 돼요.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양인데 여자도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양양의 조직, 남자가 음인데 여자도 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통 우리가 부부싸움이 많은 집들 뭐라 그래요? 양양거린다 그러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는 음양의 조합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음양의 조합이 맞는다는 것은
여자가 양이고 남자가 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남자는 양, 여자는 음간 이렇게 가져갔을 때 대단히 두 부부의 유정지합을 우리가 따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합을 보잖아요. 궁합을 볼 때 그 개념이 이렇습니다. 궁합의 개념은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궁은 우리가 배우셨어. 궁은 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집의 합이에요. 그런데 요 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일간이 있고 또한 일지가 있는데 요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가 양을 놓고 여자가 음을 놓고 이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궁합의 패턴은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궁합이요, 남자는 여자를 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갑인데 여자가 토예요. 이러면 제대로 된 궁합이에요. 물론 남자가 갑목인데 여자가 무토야, 양을 낳았어. 이러면 어때요? 양양이잖아. 그걸 해도 이거 잘 안 맞아. 그래서 이왕이면 기토를 놓는 것이 잘 맞더라.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극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극하더라. 그러면 어떤 궁합이 맞다고요? 보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갑목이야. 여자가 이건 이미 음양의 순서의 전도가 일어났죠? 맞질 않아. 이랬을 때는 어떡할까? 내가 생하는 사람, 다시 얘기해서 목생화니까 화도,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양양은 양양거리니까 어느 쪽으로? 정화를. 이것이 궁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천간, 쉽게 말해서 갑진이라고 했을 때 이 갑목의 천간을 뭐라고 하냐면 겉궁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지지를 우리가 속궁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지지가 합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못 헤어져. 그러니까 천간은 부딪혀도 양양거리고 싸움이 나는데 지지를 보니까 합이 되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싸우긴 해도 헤어지지 못하는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있다 보면 궁합을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 남녀가 둘이서 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 돼. 그럼 왜?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럴 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죽입니다. 나빠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둘이서 왔잖아요. 갈 때까지 갔는데 그거 어떻게 잔인하게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 못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단 양양거리는 기운이 강하니까 조금 서로 배려하세요.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따로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평명리에서 가볍게 궁합을 보는 방법은 이 정도인데 이제 여러분이 신살계통으로 가면 혹시 무슨 원진이니? 원진살이 있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부터 공망 얘기부터 신살 얘기부터 한 10몇 가지를 갖다 보셔야 돼. 아주 기초적인 이런 거 가지고는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일간인가 음일간인가에 따라서 성격 차이를 굉장히 크게 노정을 시키는데 학생들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음일간의 학생과 양일간의 학생은 전혀 틀려요. 양일간은 이렇습니다. 목화 토 금수의 기운 중에서 양의 발산의 영역과 음의 수용의 영역이 있을 때 양일간은 목화의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음일간은 금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일간은 주로 자기의 어떤 신체, 에너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발산의 영역에서 학과를 정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단히 많은 말이죠. 자기 적성을 갖게 되고
음일간이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인문사회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양일간이 우리가 그 전 세계 지구를 이렇게 놓고 봐도 이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반구 쪽에는 뭐예요? 문학과, 음악과, 예술가, 미술가들이 많죠. 남반구 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로 몸을 움직이는 스포츠 스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과 음이라는 것은 지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우도 그래요. 대개 보면 남쪽에 사는가 북쪽에 사는가 동쪽에 사는가 서쪽에 사는 사람 전혀 틀린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학과도 이렇지만은 직업도 보면은 양일간을 놓은 사람들은 주로 자영업 계통에 많이, 그 다음에 음일간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인문사회니까 직장인인데 주로 어떤 직장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프로들 있죠. 아주 자격증 중심의 이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주 양간을 낳았을까 음간을 낳았을까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배워요 앞으로. 자, 이런 어떤 얘기를 보냐면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 튼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사주팔자도 일간 자체가 건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강 신약 이런 표현을 갖다 써요. 물론 요 신자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몸신자를 써서 강하다 쓰를 쓰고 똑같이 이렇게 약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갖다 쓰는데 신강하다 신약하다는 얘기는 무엇이 강하고 약할 것이냐면 즉 일간의 강하고 약함이에요. 자,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갑진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양간을 낳았으니까 신강한 거예요. 양간, 갑병목 경임은 을정기 신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강한 거예요. 왜? 양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약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을이 있고 묘가 있고 나무가, 나는 목인데 나무 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대단히 신강한 거예요. 사주가 신강한 거예요. 근데 이 자체로서 신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쪽을 보니까 대단히 신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강하면서 양간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끌고 가거나 반드시 내가 팀장이 되거나 내가 반드시 어떤 이사급 이상의 출세의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대단히 신약한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여기 토토가 전부 다 있고 화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자고요. 너무너무 약하죠. 내가 극하고 내가 생하니까 내 힘이 쪽 빠졌죠. 즉 내가 신약하면은 내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나요? 팔자가 안 돼. 여러분 똑같은 얘기야. 몸이 여러분 튼튼하면 어떻게 돼? 집에 있어요? 아니에요. 농구공이라도 하나 들고 이거 덩크슛도 해야 되죠. 혼자 가서 에너지를 써버려야 된다고. 내가 근데 약해 몸이. 그럼 어떻게 집에 매일마다 엄마 치마폭이나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체의 어떠한 신약 신강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렇지만 사주팔자가 신강하냐 신약하다는 얘기는 사주는 운의, 여러분이 운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이 운을 주관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신강해야 된다. 남명은 양간이면서 근데 물론 남명이 음간일 수도 있죠. 근데 음간도 신강해질 수 있죠. 그렇죠? 양간도 신약해질 수 있지만 음간도 신강해질 수 있어. 신강해진다고 한다면 운을 내 멋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금년 16년 병신년이 들어와 17년이 정유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5년이 을미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갑진, 청룡, 이걸로 또 한면 또 백호라고 얘기해요. 청룡, 백호라 아주 짱짱해요. 자기 진취적 기상들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렇게 16년에 이렇게 병신이 들어오면은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생해줘야 되니까 목생화했죠. 한편으로는 요 신금은 원숭이는 금이니까 나를 극하지요. 내 힘이 어떻게 되는지 금년에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강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금년에는 나는 신약의 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강했던 사람이 신약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들이 들어오냐면은 신강은 내가 운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너예요. 타인이야.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자, 수성하자. 자, 다시 신강하면은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거야. 신약하면 뭐예요? 너 뜻대로 끌고 가는 거야. 사주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게 일간은 나잖아.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뭐야? 너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면 내 뜻대로 끌고 가는데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 너 뜻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주팔자는 신강해지는데 그럼 신약한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신약한 사람도 신강의 운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강의 운, 신약의 운을 여러분이 잘 이제 따지셔야 되는데 이렇듯이 양일간과 음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양일간을 놨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성정들이 어떠냐면은 반드시 내가 리더가 돼서 끌고 가는 것이고 음일간이 되면 내가 어떤 조직체에 몸담고자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아니면 직업을 쫓아갈 때도 찾을 때도 여러분 양일간이냐 음일간이냐 신강이냐 신약하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논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일단 사주팔자를 간명을 사람이 딱 왔을 때 간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툴이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매년 들어오고 매월 들어오는 이 행운에 비추어 봐서 약할 것인가 강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선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간명법이고 상당법이에요. 이거 이상도 아니에요. 이거 이하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보면은 또 뭐예요? 금년에 삼재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년에 무슨 겁살이 들어왔네. 그리고 저기 어딜 가면 또 겁 주려고 금년에 무슨 뭐 대장군 방위가 어떻다는 둥 마치 이런 얘기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가 자평명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음간과 양간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이성 관계를 추구하는 것, 나의 이제 배우자 관계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배우자도 말이죠. 양간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음간을 놓은 사람을 취하려고 해요. 또 음간을 놓은 사람들은 양간을 놓은 사람들을 취하려고 해요. 라는 얘기는 양을 낳다는 것은 벌써 남명이란 뜻이죠. 음을 낳다는 것은 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여자가 음일간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일간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남자의 개념에서는 양이요 여자의 개념에서 항상 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지 않으시면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 때 이 여자하고 합이 된다고 하는 토 자체를 이 천간에서는 기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남자라고 보자고요. 합은 모양을 갖췄어도 우리가 합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는다. 이럴 때는 전혀 유정하거나 부부가 정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싸워 무조건요. 그래서 양간과 음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간과